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문화와 예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양 문화의 특징과 서양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혹은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 고유의 특질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BTS, 블랙핑크 등으로 대변되는 K-팝, 그리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로 대변되는 K-영화, K-드라마, 이른바 한류가 세계적으로 먹히는 시대에 굳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DNA에 쌓여온 문화와 관습의 차이는 그리 쉽게 통합될 형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음에 보여주는 질문은 2008년 EBS 다큐멘터리 동과 서에서 등장했던 질문입니다. 원숭이 사진, 또 곰 사진, 바나나 사진, 이렇게 세 가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장의 사진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눠 보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숭이와 판다가 한 묶음, 바나나가 또 다른 한 묶음. 두 번째, 판다와 바나나가 한 묶음, 원숭이가 따로 한 묶음. 세 번째, 원숭이와 바나나가 한 묶음, 판다가 또 따로 한 묶음.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한 묶음으로 묶게 됩니다. 동양인들은 관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원숭이와 원숭이의 먹이인 바나나를 자연스럽게 묶게 되는 거죠. 반면에 각각의 특성에 더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과 식물이라는 이 카테고리 특성에 따라서 원숭이와 판다를 한 묶음으로 묶고 바나나를 다른 묶음으로 두는 거죠. 이른바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친구들은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행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쥐어주면서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나라는 피사체와 더불어 주변의 풍경까지 나오도록 찍어줍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똑같이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대부분 그들은 나라는 피사체의 얼굴을 중심으로 사진을 찍어줘요. 제 친구도 제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줬었는데 저보다는 풍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제 얼굴이 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이런 차이점은 언어에서도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집단주의적 사고관념을 갖고 있는 동양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반면에 개인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는 서양권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이게 my home, my family, my countr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일부 언어학자들은 농경 중심의 사회가 오랫동안 이어진 동양에서는 서로 이를 돕는 협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땅이나 식민지를 찾아서 개척 생활을 해야 했던 서양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이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폭포, 그리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분수가 있습니다. 자, 동양인들은
폭포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곳을 용이 사는 곳이라거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성하게 생각했어요. 폭포가 크고 웅장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폭포에서 뭐 돌을 닦는다, 무술을 연마한다 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폭포 자체를 깨끗하고 신성한 곳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에게는 나이아가라 폭포 정도의 사이즈라면 모를까 대부분 폭포보다는 분수를 좋아합니다. 하늘로 힘차게 솟구치는 분수는 대부분 서양의 도시에서 쉽게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분수는 보통 광장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 옆에는 또 조각상들도 함께 있어요. 폭포와 분수 모두 물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폭포는 자연이 만들어낸 물줄기인데 비해서 분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물줄기죠. 그래서 폭포는 산이나 계곡으로 우리가 찾아가야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 숨어 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분수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대부분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죠. 중력이라는 자연의 법칙과 맞서는 형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자연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순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무라일체의 삶을 이상적인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극복할 대상이고 또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창조나 문명 등은 바로 그 자연을 극복하고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었던 거죠. 어느 쪽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 따질 수는 없는 문제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수록 동양과 서양의 경계는 모호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가치관 또 문화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그리고 또 상대방의 문화를 아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